It was just incredible. We've won a European trophy. It's not enough. It's what we haven't done that is more important. We need to win the league. We want to win the Premier League. We want to win the Champions League. But, we want to win. 비록 말뿐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공개적으로 레비 회장이 프리미어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얘기한 첫 사례래요. 그렇게 오랫동안 회장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토트넘 팬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 유럽 챔피언 토트넘이 새로운 시즌을 맞아서 굉장히 큰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감독이 바뀐 게 눈에 띕니다만 실제로 토트넘의 변화는 그 이상이고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팀을 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랫동안 팀의 보드진 임원이었던 도나 마리아 컬렌, 그리고 최근 수년 동안 팀의 변화를 이끌었던 호주 출신의 CFO죠. 스콧 먼. 이 두 분이 한 명은 팀을 나갔고 한 명은 그 팀을 나갈 예정입니다. 스콧 먼. 이분은 이제 현재 휴직 상태인데 이제 나가기 전에 퇴직을 앞두고 쉬는 중이라고 합니다. 스콧 먼이 CFO라는 이제 호칭을 갖고 일을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칩 풋볼 오피스였습니다. 축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런데 이 시티 풋볼 그룹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일을 해왔던 이분이 나가고요. 그러니까 포스텍 감독과 함께 이제 호주 라인이 다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애슬레틱, 영국의 축구 전문, 스포츠 전문 매체인 애슬레틱에서 분석을 한 걸 보면 그래도 스콧먼 체제에서 스콧먼 CFO가 스카우팅 굉장히 성과를 냈고 어쨌든 유로파리그 우승까지 이뤄냈다는 것은 성과로 인정이 되지만 그래도 뭔가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레비 회장이 재편하는 과정에서 좀 맞지 않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나간 공백을 메우는 주인공이 바로 비나이 벤카테샴, 토트넘 혁신, 앞으로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 사장입니다. 원래 CEO 직책이 없었던 토트넘인데 CEO직을 만들어서 이분을 좀 데리고 왔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인선인데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 도중까지 아스날 사장을 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분이 오게 되면서 전체적인 이 보드진의 구성이나 이제 팀의 경영 방향이 바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CEO 직책을 신설을 했고요. 이전에 없었던 직책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분의 업무 영역인지 이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스날에서 해왔던 그런 본인의 업무 패턴이나 팀에서 역할이 좀 많이 이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벤카테시암 CEO의 부임이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레비 회장이 상당히 이분에 대한 애정과 또 리스펙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감독에게 직접적인 보고를 받고 벤카테시암이 아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팀의 어떤 경영적인 부분이나 축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할 걸로 알려져 있고요. 요한 랑게 기술이사, 또 레베카 케이 프론 축구 행정 총괄, 앤디 로저스 디렉터, 또 폴 메이 트레이닝 센터 운영 책임자 이런 분들이 다 그 벤카테시암 CEO에게 직접 보고하는 이런 체계로 벤카테시암이 실무적인 부분들을 상당 부분 많이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는 그런 역할이 될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크 감독하고의 어떤 호흡이나 어떤 조직적으로 관계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프랑크 감독도 이제 벤카테시암 부임하기 전부터 많이 대화를 나눈 걸로 알려져 있고 두 사람이 일하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원칙적인 어떤 보고 체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합의를 한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크 감독의 인터뷰를 봐도 최상단부터 최하단까지의 어떤 조직 정렬, 얼라이먼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얼라이먼트가 뭐 정렬이라는 뜻도 있지만 조직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연계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단어인데 프랑크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레비 회장, 또 비나이 벤카테시암 사장, 그리고 요한 랑게 디렉터, 그리고 이 네 명이 하나의 유닛처럼 잘 돌아가야 토트넘은 강해진다. 이 네 명이 업무적으로 이제 핵심 역할을 맡으면서 서로 간의 소통을 굉장히 원활하게 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개편되는 토트넘의 조직 체계를 때마침 애슬레틱에서 조직도를 이렇게 예쁘게 그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좀 명확하게
딱 그 조직도가 눈에 좀 들어오게끔 구분이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먼저 다니엘 레비 회장이 뭐 당연히 맨 위에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 레비 회장이 그 밑에 있는 많은 어떤 실무자들, 책임자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기보다는 비나이 벤카테시암 사장이 일괄적으로 다 그런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한 다음에 레비 회장과 독대하는 이런 구조로 딱 조직 구조가 개편될 거다. 이렇게 현지에서 이 애슬레틱에서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비나이 벤카테시암에게 직보를 하는 그런 직책들은 프랑크 감독, 그리고 랑게 디렉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케이프론, 뭐 메이, 로저스 이런 분들,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프랑크 감독은 또 자신이 이끌고 있는 코칭 스태프들, 퍼포먼스 책임자,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또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구단의 어떤 조직 체계를 좀 정비를 하면서 이제 유로파리그 우승 이후 더 팀이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비나이 벤카테시암 사장 역시 프랑크 감독이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얼라이먼트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부임을 하고 2주 전에 토트넘의 공식 그 계정에 그 레비 회장하고 나란히 앉아서 인터뷰 형식으로 대담하는 그런 영상이 올라왔었는데요. 여기 보면 정말 강력한 파트너십을 레비 회장하고 구축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경기장 안팎의 일상적인 업무는 자신이 주로 맡겠지만 모든 결정은 레비 회장과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위로는 레비 회장이지만 아래는 실무자들하고의 이런 또 소통을 강조한 거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이 구조가 레비 회장을 좀 더 이렇게 좀 뭐랄까요, 옥상옥으로, 네. 벤카테시암이 실질적으로 CEO이지만 이게 본인이 결정을 하고 어느 정도 권한을 어느 선까지 부여를 받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레비 회장의 비석격의 사장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역할을 가진 사장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갈릴 텐데, 일단 아스날에서는 상당 부분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진행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토트넘 내에서 벌써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게 현지의 보도고요. 현대적인 방식의 경영 체계를 구축을 하고 어떤 서로 간의 소통에 있어서 좀 누구를 거쳐야 된다거나 불필요한 어떤 그런 레벨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일 진행이 더뎌지게 하는 그런 시스템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현대적인 방식이면서 또 투명하고 공개적인 소통을 한다는 게 내부적으로 아직 뭐 부임 초기, 극초기입니다만 호평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던 두 사람의 인터뷰 영상, 요게 여기서 의미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중요한 거 좀 일부만 제가 따왔으니까 두 사람 얘기 좀 듣고 오시죠. I think the club has got wonderful foundations. I'm biased. I grew up in London, so I think the club is based in the greatest city in the world. It has an outstanding stadium and training centre, and it's got a huge global fan base. The foundations are brilliant, but I wouldn't be here if I didn't think that there was another level that this football club. It was just incredible. We've won a European trophy. It's not enough. It's what we haven't done that is more important. We need to win the league. We want to win the Premier League. We want to win the Champions League. But, we want to win. 일단 이 인터뷰에서 가장 좀 인상적인 거는 벤카테시암 CEO가 이 토트넘에 대한 굉장한 어떤 자긍심, 그리고 이 팀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좀 거칠게 얘기하면 지금이 최저다,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뭐 이런 뉘앙스 얘기했다는 거. 그리고 레비 회장이 직접 본인 입에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원한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고 싶다, 이 얘기한 거. 이 부분에 토트넘 팬들이 약간 열광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비 회장은 지금까지 이미지도 그렇고 그냥 장사치지 축구적인 성과를 내기보다는 뭔가 돈을 적당히 벌면서 이 팀을 회사로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비록 말뿐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공개적으로 레비 회장이 프리미어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얘기한 첫 사례래요. 그렇게 오랫동안 회장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토트넘 팬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 자, 비나이 벤카테시암 어떤 인물인지 좀 알아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영입이 발표가 됐고요. 최근에 실제적으로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다니엘 레비 회장이 상당히 공을 들여서 데리고 왔습니다. 경력도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인도계 영국인이고 1981년 4월생입니다. 44살이니까 커리어에 비하면 상당히 젊은 나이죠. 프로필이 화려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졸업 후에 미쓰이 물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오일 뭐 석유 담당 뭐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델로이트에서 4년 넘게 IT 미디어 컨설턴트로 일을 했고요. 2006년에 런던 올림픽이 2012년에 있었죠. 런던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스폰서 담당 매니저로 이직을 하면서 스포츠 쪽 일에 입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2010년 글로벌 파트너십 팀장으로 아스날에 스카웃이 됐고요. 입사 4년 만에 아스날 COO, 그러니까 칩 커머셜 오피서, 커머셜 분야 최고 책임자로 승진을 하더니 2020년에는 CEO, 최고 경영 책임자, 사장이죠. 아스날 사장 자리에 올라서 4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뭐 영국 올림픽위원회 비상임 디렉터라든가 유럽 축구 클럽 연합회 상임이사 같은 걸 역임을 했는데 아스날에서는 작년 7월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9개월 만에 북런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토트넘의 사장직을 맡게 된 거죠. 아스날 사장 임기 4년 동안 구단 매출이 3억 4천만 파운드에서 6억 1,500만 파운드로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게 이제 업적 중에 하나로 꼽히고요. 팀 성적도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시대 최악이던 8위일 때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준우승을 하는 그런 팀으로 팀을 좀 끌어올렸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리그 성적이 지금 최악인 상황에서 부임을 하니까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장이 되기 전에 아스날이 에메리 감독 후임으로 아르테타 감독을 선임을 했잖아요. 요 과정에 상당히 기여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에 아르테타 감독이 FA컵 우승한 직후에 거의 이제 사장으로 승진을 했으니까 관련해가지고 좀 공을 많이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아까 시스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감독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요. 어린 선수 스카우팅에 또 아스날 시절에 성과를 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현지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아스날이 그 검증된 선수들에게 물론 큰 돈을 쓴 적도 있지만 어린 선수들을 많이 발굴해서 1군에 좀 출전 기회를 주는 이런 운영을 해왔잖아요. 이런 흐름은 좀 이어질 거라고 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요 분이 그 아스날 여자 축구를 정말 엄청나게 발전시킨 걸로 현지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전문 메디컬 팀에 전문 또 별도 시설까지 건축을 해서 아스날 그 위민스 그 여자 축구팀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줬고 마케팅, 티켓팅에 탁월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이 홈 경기를 하면요. 지금 그 보조 경기장이 아니라 아스날 에미레이츠 경기장에서 경기를 많이 하는데 6만 명이 넘게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여자 축구인데 지난 시즌 아스날 위민스 팀의 평균 관중이 28,808명이었어요. 2위 첼시보다 3배 이상 많고요. 지난 2월 16일에는 여자 축구 북런던 더비가 있었는데 이때 56,784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전 시즌에는 아스날 홈에서 열렸던 북런던 더비 때 6만 50명이 입장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여자 축구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거를 좀 극대화시키는데 굉장히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BBC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3-24 시즌 전체 관중의 절반이 35세 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스날 위민스 경기를 보러 온 그리고 이 경기가 여자 축구 아스날 여자 축구를 보러 온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 시즌에 왔던 관중 가운데 굉장히 많은 비중, 무려 61%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새로운 관중을 끌어들이고 새로운 팬을 만드는데 엄청난 역량을 특히 여자 축구에서 발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남자 축구 시장이 약간 레드오션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지만 어쨌든 본인의 어떤 그 커리어 베이스도 그렇고 이런 마케팅이나 뭐 스폰서십이나 이런 그 경영적인 부분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던 사람이고 아스날에서 축구 퍼포먼스적으로도 긍정적인 성과를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토트넘 하이어라키의 이러한 변화가 올 시즌 토트넘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변화의 방향을 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네, 굉장히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거치가 아직까지는 좀 불분명해 보여서 손흥민 선수가 어떤 선택을 내리고 또 만약에 여기 남는 선택을 내린다면 이러한 그 적극적인 변화의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